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인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 정민수입니다. 평생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약을 끊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80을 넘기고 9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정말 평범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잘 이어오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왔을 뿐이야. 그 말이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 안에서 수십 년 진료를 하며 한 번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몸이 보내는 사인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이 영상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지켜왔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당신과 같은 나이의 분이 조용히 자신의 몸을 관리하며 병원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따뜻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90살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던 그 비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병원에 안 갔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90세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자녀 셋을 다 키우고 손주까지 보고도 지금껏 병원에 입원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 놀라셨죠? 더 놀라운 건 김 어르신이 운동선수도 아니었고 특별한 보약을 챙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골에서 밭일하고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며 낮에는 볕 쬐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게 무조건 건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무릎이 시렸고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이 세 가지만은 매일 지켰다고 합니다. 바로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기, 입에 맞지 않아도 따뜻한 밥 챙기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갖기. 그게 다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르신을 지금까지 버티게 만든 거였습니다. 자녀분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을 안 가셔서 걱정했는데 이젠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건 무조건 어디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몸의 소리를 자주 듣고 조금만 이상해도 스스로 조심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어르신은 그러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먼저 안다. 남한테 말하기 전에 나는 내 몸한테 매일 물어봤어요. 이 영상은 그 어르신이 지켜온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습관을 하나씩 풀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72시라면 82 되기 전에 지금 시작할 수 있고 지금 82시라면 92 되기 전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보겠습니다. 병원보다 더 강한 습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떻게 90세까지 병원 없이 살았을까?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고도 단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말렸고 마을 이장님도 걱정했지만 어르신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병에 끌려가는 내가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르신은 80세를 넘기고 지금은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침마다 직접 나물 무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집 뒤 텃밭도 돌보십니다. 특별한 보약을 챙긴 것도 아니고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0세까지 병원 신세 없이 살아오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몸과 대화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1.1 매년 건강검진을 피해왔던 이유. 김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왜 안 받았을까요? 자녀가 등 떠밀고 보건소에서 전화 와도 늘 조용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 몸이 안 괜찮은 건 남보다 내가 먼저 알지 않겠나? 이 말엔 30년 가까이 밭에서 몸을 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허리가 조금 묵직하네? 요 며칠 속이 더부룩하네? 밥은 잘 넘어가는데 몸이 처지네? 이 작은 느낌들을 절대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장비가 없어도 몸이 매일 주는 사인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어르신은 무시하지 않는 습관을 몸속에 새겨두고 계셨던 거죠. 1.2 병원은 안 갔지만 관리는 놓치지 않았다. 병원은 안 가셨다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몸을 불편하게 두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관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당긴다 싶으면 그날은 더 많이 걷지 않으셨고 속이 더부룩하면 저녁엔 미음을 끓여 드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은 불 끄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면 창가에 앉아 손등을 쬐며 하루를 다시 이셨습니다. 무슨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몸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 관리였던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몸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가족보다 몸과 먼저 대화했다. 자녀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는 날, 어르신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는 게 가족이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다.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대부분은 자녀나 친구, 의사가 뭐라고 해야 그제야 자신의 건강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내 몸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아침마다 실천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좀 무겁나? 식사는 잘 넘어갔나? 밤에 숨이 찼던 적은 없었나? 이런 간단한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졌던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작은 이상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때그때 쉬고 덜 먹고 움직이며 조율하셨던 거죠. 몸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어르신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살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90세까지 병원 없이 산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몸은 약보다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 말을 놓치지 않는 법, 다음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90세까지 병원 없이 산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김영우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90세 이상까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을 만나보면 신기할 만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싼 보약도, 운동기구도, 병원 의사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걸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 외출보다 중요한 아침 준비. 김 어르신은 외출하기 전보다 일어나서 30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밖에 나갈 준비는 몸이 일어날 준비가 먼저다.
이게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불 속에서 가볍게 발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습니다. 손끝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무릎으로 지지하면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딱 3분이었습니다. 그 3분 동안 몸이 깨어났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하루를 버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말하는 아침 준비입니다. 외출할 준비보다 내 몸이 깨어나는 준비가 훨씬 먼저입니다. 2.2 식사보다 더 챙긴 하루 루틴. 김 어르신은 밥은 빠져도 루틴은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어르신은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걸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창문을 열고 햇볕을 마셨고 햇빛을 쬐면서 고추 말리는 바구니 옆에 앉아 가만히 다리를 쭉 펴고 햇살이 손등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르신만의 루틴이었습니다.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하루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지키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그게 쌓이면 병이 된다. 몸이 예측 가능한 상태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햇볕 보기, 차 한 잔 마시기, 걷기 전 발 돌리기, 밥 먹기 전 숨 고르기, 이런 단순한 일들이 하루의 뿌리를 잡아줬던 겁니다. 2.3 가장 무서워한 건 앉아있는 시간. 김 어르신이 하루 중 가장 경계했던 시간은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말없이 늙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건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는 허리를 누르고 다리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며 장기 압박까지 유발합니다. 게다가 앉아 있을수록 움직일 동기도 줄어들고 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김 어르신은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무조건 한 번은 일어섰습니다. 일어날 때는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한 번 돌리고 그냥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을 깨우는 비밀이었습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춰 있는 시간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의 하루를 요약하면 아침을 깨우고 흐름을 유지하고 멈추지 않는 생활, 이 3가지가 병원보다 더 강력한 건강 지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3가지 중 첫 번째, 하루 30분보다 더 중요한 동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걷기보다 먼저 실천했던 하루의 시작 루틴,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실천 1 하루 30분, 걷기보다 중요한 이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있는데요. 왜 계속 몸이 무거운 걸까요? 걸으면 건강해진다던데 왜 나는 자꾸 통증이 쌓이는 걸까요? 그 질문에 김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걸을 준비도 안 하고 걷기부터 하니까 그렇지요. 이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일상을 따라가 보니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3.1 걷기보다 먼저 한 동작. 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보다 먼저 딱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허리를 푸는 동작입니다. 벽을 짚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허리를 뒤로 천천히 밀어주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걸 딱 10회 반복하셨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은 이 동작을 허리를 깨우는 예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허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바로 걷기 시작하면 온몸이 비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걸을 땐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리가 중심을 잡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걷게 되면 오히려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쌓이고 통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걷기보다 먼저 허리를 깨워야 했던 겁니다. 3.2 다리 근육보다 허리를 먼저 챙긴 이유. 김 어르신은 근력보다 더 먼저 중심을 챙기셨습니다. 다리는 젖살도 붙지만 허리는 살이 안 붙는다. 이 말은 허리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허리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모든 동작의 시작점을 담당합니다. 허리가 단단하면 다리도 덜 아프고 걷기도 덜 힘듭니다. 허리가 지탱하지 못하면 어깨가 앞으로 쏠리고 다리가 짧아지고 전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매일 천천히 움직이셨고 앉을 때도 반드시 허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허리를 잊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의 말처럼 몸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무릎이 아니라 허리입니다. 3.3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위력. 김 어르신이 특별히 강조한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루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원, 내일은 마트, 모레는 뒷산. 하지만 어르신은 그게 오히려 몸에 혼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 30분 집 앞 마당을 딱 20분씩 돌았습니다. 비가 오면 집 안을 걷고 눈이 오면 벽을 짚고 제자리 걸음을 하셨습니다. 장소는 항상 바뀌지 않는 공간이었고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이 리듬이 몸의 흐름을 만들었고 하루의 균형을 잡아줬던 겁니다. 결국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몸이 걷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걷기 전 허리를 풀고 몸의 중심을 깨우는 것이 훨씬 더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김 어르신은 걸을 준비를 하고 걷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이 짧아도 더 오래, 더 멀리, 더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다음 시간엔 식사보다 더 중요했던 하루 루틴, 어르신이 지켜온 두 번째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과 준비가 먼저입니다. 준비된 몸은 병원보다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실천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법. 김영우 어르신의 하루 식사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된장국에 밥 한 숟가락, 점심엔 고등어 한 토막, 저녁은 주로 미음이나 죽, 대단한 반찬도 없고 특별한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나는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4.1 70세 이후 음식보다 중요한 식사법. 김 어르신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물을 입에 먼저 머금으셨습니다. 그리고 꼭꼭 20번 이상 씹고 넘기셨습니다. 이 나이엔 입에서 다 끝내고 삼켜야 장이 덜 고생한다. 라는 게 어르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어떻게 넘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식사 시간은 무조건 20분 이상 천천히 가지셨습니다.
TV를 보면서 먹는 일은 한 번도 없으셨고 식탁 위엔 늘 따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70세 이후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4.2장이 편하면 뇌도 편해진다. 김 어르신은 장이 불편하면 생각도 흐려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을 편하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덜 흔들립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은 장을 거칠게 자극할 만한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멀리 하셨습니다. 찬 음식을 갑자기 먹지 않으셨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일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에 힘을 주는 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 잠시라도 걷기 또는 창가에서 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드는 습관, 이 작은 동작이 장을 천천히 자극하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밤에도 속이 덜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기분이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짜증이 덜 나며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모두 장을 편하게 만드는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4.3배를 채우지 않고 살리는 식사. 김 어르신의 식사는 항상 조금 모자랐습니다. 배가 다 차면 몸이 무겁고 배가 조금 비어야 머리가 돌아간다. 이게 어르신의 철칙이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남기시고 국물도 반쯤 남기셨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일어나면 먹은 게 아니지 라고 하셨죠. 김 어르신에게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고를 때도 몸이 편해지는 걸 먼저 생각하셨고 먹을 때도 편하게 소화되도록 느리게 작게 조심히 드셨습니다. 식사 후 배를 쓰다듬고 물을 조금 더 마시며 조용히 호흡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덜 지치고 위장은 훨씬 덜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어르신이 병원을 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김 어르신은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세 번째 비결, 몸보다 더 먼저 관리해야 할 마음에 대한 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은 따라 무너집니다. 90세 어르신이 말하는 진짜 건강의 마지막 비결. 다음에서 함께 보시죠. 실천 3. 마음이 지치지 않는 하루 관리법. 건강한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작은 일에 휘청이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영우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따라 주저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부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쓰셨습니다. 그 습관이 어르신의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5.1 외로움이 모든 병의 시작이다. 김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제일 무서운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고 생각이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당뇨, 치매보다 더 먼저 몸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직접 느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시장에 나가 상인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는 쉬기 시작하고 감정은 눌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외로움이
작은 병이 되고 그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어르신은 그 시작점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5.2 손으로 쓴 글이 기억을 지켜준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종이에 짧은 글을 하나씩 쓰셨습니다. 오늘은 해가 따뜻하다. 아침에 된장이 짜지 않았다. 어제보다 무릎이 낫다. 이런 문장들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자극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중얼이면 그 정보는 뇌 안에 깊게 새겨집니다. 김 어르신은 그렇게 하루의 감각을 글로 남기며 기억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생각은 자꾸 써야 살아있고 가만히 두면 금방 죽는다. 이게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건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자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조용히,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5.3 하루 5분 내 감정 들여다보기. 김 어르신의 마지막 습관은 아주 짧지만 가장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딱 5분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짜증냈나? 내가 누굴 웃게 했나? 무슨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나?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되짚으며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시간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보다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은 다스리지 않으면 몸에 쌓입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은 대부분 풀지 않은 감정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그 5분 덕분에 다음 날 아침을 가볍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몸도 덜 피곤해지고 생각도 훨씬 맑아집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일 때 생깁니다. 그 균형을 매일 5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어르신은 지키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실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손으로 남기고 말로 꺼내고 시간을 내어 바라보는 습관. 그게 병원보다 더 중요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 어르신이 90세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지켜낸 세 가지 실천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약. 다음에서 함께 이어집니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90세까지 살아도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건 살아낸 게 아니라 견뎌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병원에 가지 않으셨지만 몸과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셨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아플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히 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지켜온 건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걷기보다 먼저 준비하는 몸의 루틴. 둘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셋째, 마음을 매일 들여다보는 짧지만 깊은 대화의 시간. 이 세 가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도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에 조용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기 전 허리를 풀어보세요. 식사 전에 입안에 물을 머금고 천천히 한 숟가락부터 넘겨보세요. 밤이 오기 전 손에 펜을 들어 오늘 하루를 짧게 적어보세요. 그 작고 단순한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병원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 그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단 3가지만 천천히 지켜보세요. 당신의 10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